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패턴 I can't stand 이거를 배워볼 건데요.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패턴입니다. 나는 뭐뭐를 참을 수 없어. 나는 뭐뭐를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우리도 싫어하는 것들 많잖아요. 저한테는 추운 날씨 이런 게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추운 날이면 나 추운 날씨 진짜 못 견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오늘 패턴을 하면 그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0개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패턴도 이해하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거미를 참을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대상이 누구죠? 바로 거미입니다. 거미만 보면 막 온몸에 막 닭살이 돋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I can't stand spiders. I can't stand. 여기까지 조금 짜증나는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 참을 수 없어. 못 견디겠어. I can't stand. 보통 강세를 이 can't 부분에 강하게 주시면 되고요. T 사운드가 안 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표정을 살짝 구기면서 I can't stand. I can't stand.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spiders. 거미들을 참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만약 뭐 시골에 놀러 갔는데 거기 거미가 막 출몰했다. 나 거미 못 자는데 이러면 I can't stand spider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can't stand spiders.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나는 추운 날씨를 참을 수가 없어 라고 하고 있죠.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시는 분들은요. 이 표현을 기억해놨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따뜻한 울산 출신이어서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저기 의정부 위에 있는 연천이란 진짜 38선 있는데 거기 GOP라고 하죠. 거기서 했거든요.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추워서 이렇게 살면서 이런 추위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했던 말입니다. I can't stand cold weather. 물론 입 밖으로 하면 혼나니까 속으로 많이 했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추운 데서 사냐? 왜냐하면 제가 저녁 9시부터 아침까지 거의 한 10시간가량을 바깥에 이제 경계 근무한다고 서 있었더니 밤에는 더 추운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말 바로 I can't stand cold weather. I can't stand cold weather. 추운 날씨를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막 진절이 나는 느낌으로. 지금 생각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I can't stand cold weather. 다시는 그런 추위는 못 만나볼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나는 교통체증을 견딜 수 없어. 저도 이게 좀 동의하긴 합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여행하는데 교통체증에 갇혀서 진짜 여행은 1시간 하고 왔다 갔다 막 한 3시간 하는 거 제일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t stand traffic jams. 교통체증은 traffic jams.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 이런 교통체증들 이런 걸 견딜 수가 없다. I can't stand traffic jams. 한 번 더 해볼게요. I can't stand traffic jams. 지금 표정부터 아주 강하게 물론 짜증을 내는 건 좋지 않지만 우리가 짜증나는 상황에서는 그 감정을 또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나는 무례한 사람들을 참을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죠. 무례한 사람들은 이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나 못 견디겠어. 같이 안 지낼래. 이러면요. I can't stand rude people. 이 can't, T 사운드는 없어도 되니까 강세는 강하게 주셔야 됩니다. I can't stand rude people.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rude people 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R 사운드가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요. 입을 뽀뽀하는 것처럼 쭉 내민 상태에서 시작해 주시면 더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루드가 아니고요. rude. 그냥 입을 벌리고 르드 하는 거랑 조금 다르죠. rude peopl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나 무례한 사람들 못 참겠어. I can't stand rude people. 네, 직역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나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못 지내겠다. 저런 사람들 나 안 되겠어. 뭐 이렇게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나는 담배 냄새를 참을 수 없어. 유독 담배 냄새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죠. 사실 저도 담배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담배 냄새가 싫어서 저도 담배를 안 피긴 하는데요. 이렇게 해볼까요? I can't stand
the smell of cigarettes. 자, 담배를 cigarette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the smell, 냄새는 냄새인데 of cigarettes. 이 담배의 냄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연습해 두시면 냄새는 냄새인데 뭐 다른 뭐 고기를 굽는 냄새, 뭐 하는 냄새 이러면서 뒤에만 바꾸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영어의 구조도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나는 담배 냄새를 참을 수 없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can't stand the smell of cigarettes. I can't stand the smell of cigarettes. 좋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요. 나는 붐비는 장소를 견딜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장소. 이게 제 마음을 담은 문장이라 그런지 뭔가 제가 준비하면서 이 문장들을 같이 준비하고 찾으면서 진짜 제가 느끼는 이 감정들 여기 넣어놨네요. I can't stand crowded places. crowded 하면 이게 붐비는, 사람이 많은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crowded places 하면 사람이 붐비고 많은 그런 장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런 장소들을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1분이라도 있기 싫다 라고 한다면 I can't stand crowded places. 제가 좀 조용한 성격이다 보니까 저도 조용한 장소, 이렇게 둘이서 도란도란 말할 수 있는 장소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가끔씩은 물론 왁자진 거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게 자주 있으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저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I can't stand crowded places. 그렇죠? 자, 그다음 일곱 번째는요. 나는 인터넷 연결이 느린 걸 참을 수 없어. 네, 보통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 못 느낀 건데요. 제가 예전에도 해외여행 갔을 때 와, 이 속도가 뭐지? 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터넷 속도는 한국이 짱인 것 같아요. 영어로 해볼까요? I can't stand slow internet connections. 느린 인터넷 연결들이라고 해서 slow internet connections.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slow internet connections. slow internet connections. 네,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패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I can't stand. 이거는 진짜 유창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 뒤에 있는 것만 복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can't stand slow internet connections. 굿잡. 잘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덟 번째는요. 나는 식기들이 싱크대에 더러워져 있는 걸 참을 수 없어. 네, 이런 분들 있으시죠? 사실 저는 이런 거는 좀 참을 수 있습니다. 뭐 깨끗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뭐 진짜 심할 정도가 아니라면 좀 쌓아두고 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이렇게 해서 한 3끼 정도를 한 번에 설거지하고 막 그러거든요. 가끔씩은 좀 다음날로 미루기도 하고요. 네, 영어로 해볼까요? I can't stand dirty dishes in the sink. 간단하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지 않나요? 일단 I can't stand라고 했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뭐가 견딜 수 없는데 라고 하면 그 사물을 넣으시면 돼요. 더러운 접시들을 내가 견딜 수 없지. dirty dishes. 더러운 접시들, dirty dishes. 그런데 이제 추가 느낌으로 이 더러운 접시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싱크대에 있어 라고 하니까 in the sink. 보통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도 뒤에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를 계속 연습해두면 이렇게 한국어로 복잡해 보이지만 나 견딜 수 없는데 그 더러운 접시들을 내가 견딜 수 없는데 어디에 있냐고? 싱크대에 있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1대1로 하나하나 번역하는 습관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연습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can't stand dirty dishes in the sink. 한 번 더요. I can't stand dirty dishes in the sink. 좋습니다. 자, 그다음 아홉 번째는요. 나는 긴 줄 서기를 견딜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죠. 나는 긴 줄을 서는 거, 그거를 견딜 수 없다. 영어로 해볼까요? I can't stand waiting in long lines.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내가 동사를 쓰고 싶다. 뭐 거미를 견딜 수 없다거나 아니면 더러운 접시들 이런 걸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 바로 써주시면 되지만 동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걸 명사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요. ing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Waiting in long lines. 이렇게 얘기하면 긴 줄에 기다리는 거, 긴 줄 서기가 되는 거죠. 동사는 ing 바꿔주시면 돼요. I can't stand
waiting in long lines.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can't stand waiting in long line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힘내서 한번 해볼게요. 나는 폭우에서 운전하는 걸 견딜 수 없어. 막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이 폭우 속에서 운전하는 거, 이거를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can't stand driving in heavy rain. 운전하는 것, 이거를 견딜 수 없다. 동사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I can't stand driving. 근데 그냥 운전하는 걸 견딜 수 없는 건 아니죠. In heavy rain. 이런 폭우, heavy rain 하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 폭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운전하는 걸 견딜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방 안에처럼 물리적인 공간도 되지만 이 비 오는 속에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도 우리가 in을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In heavy rain 하면 폭우 속에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can't stand driving in heavy rain. 한 번 더요. I can't stand driving in heavy rain.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패턴 I didn't mean to 이걸 배워보겠는데요. 이 패턴은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라고 이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변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실수로 툭 치면서 뭔가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상대방이 딱 째려본다면 그거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고의가 아니에요. 라고 사과를 하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패턴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 패턴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10가지 문장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오늘 패턴 그리고 문장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당신 전화를 놓칠 생각은 없었어요. 전화를 못 받은 겁니다. 내가 일부러 못 받은 거 아니야. 진짜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오해를 생기지 않게끔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죠? I didn't mean to miss your call. 놓치다라고 하면 miss, 동사 miss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당신 전화를 놓치다라고 하니까 miss your call. miss your call. 이렇게 했어요. 약간 느낌을 살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고의가 아니야. 내가 의도한 거 아니야. 이런 모든 느낌을 담아서 I didn't mean to. 네, 오늘 패턴 계속 반복해 볼 건데요. 그냥 평소문처럼 I didn't mean to miss your call.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많이 안 살죠? 아니야. I didn't mean to miss your call. 네, 그리고 한 번에 가셔야 돼요.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뒤에 부분만 계속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연습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발가락을 밟을 생각은 없었어요. 발가락 일부러 밟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사실 직역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만의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꼭 완벽하게 번역한다라는 생각을 살짝 버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의 발가락을 밟았다. 으악 하는데 친구가 째려보는 거예요. 너 일부러 했지라는 눈빛으로 딱 쳐다봅니다. 그러면 I didn't mean to step on your toe. toe 하면 발가락이죠. 너의 발가락을 step on, 그 위에 올라서는 거니까 밟을 생각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I didn't mean to step on your toe. 한 번 더요. I didn't mean to step on your toe. 네, 그래서 한국어를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머릿속에 그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발가락을 딱 밟았습니다. 이러면서 째려봅니다.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I didn't mean to step on your toe. 진짜야. 아니야. 친한 친구들끼리 막 장난 이런 장난 많이 하는데요. 네, 진짜 의도하지 않게 밟았다면 이 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당신이 좋아하는 머그잔을 사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뭐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머그잔을 제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콜라를 따라서 마시고 있는데 그거 내가 제일 아끼는 잔인데 내가 사용하지 말랬잖아 하면서 이렇게 째려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I didn't mean to use your favorite mu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favorite mug. 가장 좋아하는 머그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일부러 사용한 거 아니야.
뭐 진짜 나 실수로 나 그냥 나 그 잔인지 모르고 내가 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억울한 듯한. 그리고 어떻게 라는 표정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I didn't mean to. 다 같이 해볼게요. I didn't mean to. 그 다음에 use your favorite mug. 한 번 더요. use your favorite mug. 당신이 좋아하는 머그잔 사용할 생각 없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 didn't mean to use your favorite mug. 한 번 더요. I didn't mean to use your favorite mug.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스테이크를 너무 익히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뭐 제가 요리를 했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너무 익힌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익히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실수로 이제 좀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익어버린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익히면 어떡해 라고 하면 I didn't mean to overcook your steak. cook 하면 요리하다인데 overcook 하면 보통 스테이크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익혀버린 게 됩니다. 뭐 계란을 우리가 이렇게 스크램블 만들려고 했는데 진짜 막 너무 익어버리거나 아니면 스테이크 같은 것들을 너무 익어버리게 하는 게 overcook의 느낌이죠. 그래서 overcook your steak. 소고기를 레어 정도로 가볍게 먹고 싶었는데 진짜 well done. 진짜 구워버린 겁니다. 그럴 땐 사과해야겠죠. 일부러 한 거라면 물론 아이고 막 장난이야 이거 대충 먹어 라고 하겠지만 진짜 그럴 의도가 없었으면 I didn't mean to overcook your steak. 다시 한번 사과해 볼까요? I didn't mean to overcook your steak.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책 반납하는 것을 잊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 제대로 반납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잊을 생각은 없었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요. I didn't mean to forget to return your book. 조금 길어졌는데요. 일단 동사까지 가볼게요. 잊어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I didn't mean to forget. 무엇을 잊어버리죠? To return your book. to를 사용해서 또 미래 느낌 줄 수 있죠. 너의 책을 return, 돌려주는 거, 반납하는 것을 잊을 생각은 없었다. 일부러 내가 안 돌려준 건 아니야. 그 잊을 생각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깜빡했지 뭐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I didn't mean to forget to return your book. 한 번 더요. I didn't mean to forget to return your book.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가볼까요?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 이거 미드나 영화에서 연인들끼리 싸울 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네 기분을 내가 일부러 상하게 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나는 그냥 네가 그렇게 싫어할 줄 모르고 막 이런 느낌의 대사에서 나옵니다.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hurt feeling 이러면 기분을 상하게 하다입니다. 그래서 너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다 라고 해서 오늘의 패턴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그 뒤에 붙였습니다. hurt your feelings hurt your feelings 네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Good job.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는요. 당신 차를 손상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실수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 쳐서 차가 조금 손상됐다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I didn't mean to damage your car. damage, 우리 데미지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이게 손상되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damage your car 이러면 너의 차가 손상된 거죠. 실수로 툭 쳐가지고 뭐 몸으로 툭 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가방 같은 걸로 툭 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다 툭 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일부러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I didn't mean to damage your car.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물론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겠죠.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I didn't mean to. 최대한 죄송한 표정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didn't mean to damage your car. I didn't mean to damage your car. Good job.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뜨거운 물을 다 쓸 생각은 없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아마 잘 얘기하지 않을 건데요. 뭐 놀러 갔는데 이 물탱크에 뜨거운 물이 이렇게 지정돼가지고 정해진 분량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이 물을 데우다 보니까 딱 물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다 쓰면 뒤에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샤워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 써버렸다. 그러면 이제 분노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I didn't mean to use all the hot water.
내가 뜨거운 물 다 쓸 생각은 없었거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요즘은 군대 말고는 뭐 시골 같은 데 캠핑 가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갔을 때 거기 있는 물을 뭐 다 쓸 수도 있겠네요. 제가 요즘 워낙 이렇게 놀러 다니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didn't mean to use all the hot weather. 한 번 더요. I didn't mean to use all the hot wate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 뭐 물 같은 게 있으면 I didn't mean to drink all the water. 네, 모든 물을 다 마실 생각은 없었어. 뭐 물을 이만큼 준비해서 등산했는데 제가 홀랑 다 마셔버렸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다음 9번째는요. 잘못된 정보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뭔가 정보를 얘기해 줬는데 나는 분명히 그게 정확하다고 해서 전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틀린 정보여서 친구가 아주 큰 화를 당한 겁니다. 씩씩거리는 친구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 didn't mean to give you the wrong information. 자, 여기서 giv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주다라는 의미죠. 이 주다 동사들, 주다, 건네주다, 아니면 뭐 이렇게 패스해주다, 아니면 뭐 이렇게 빌려주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동사들은 문장 구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다, give. 누구한테 주는지, you, 무엇을 주는지, the wrong information. 이런 구조로 문장이 이루어지니까 이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give you the wrong information. 만약 철수한테 뭐 핸드폰을 주다라고 하면 give 철수 the cell phone.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것만 바꾸면 정말 다양한 문장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문장으로 구조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I didn't mean to give you the wrong information. 내가 잘못된 정보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의도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일부러 너 놀리려고 혹시 잘못되려고 그런 건 아니야. I didn't mean to give you the wrong information. 그렇죠. 자, 마지막 10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전화를 사용할 생각은 없었어요. 네, 전화를 그냥 상대방을 막 쓴 겁니다. 야, 너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쓰면 어떡하니? 라고 하면 제가 안 묻고 사용하려는 거 아니고요. 진짜 급한 게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변명을 대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요. I didn't mean to use your phone without asking. 첫 번째, I didn't mean to. 첫 번째 의미단이고요. 두 번째, use your phone. 너의 전화를 사용하다. use your phone. 두 번째 의미단이죠. 마지막은 묻지도 않고 without asking.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 하지도 않고 without인데요. 뒤에 동사를 사용하고 싶으면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물어보다 ask. 묻지도 않고 without asking.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어 보이는 문장은요.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건네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그럴 의도는 없었다.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어떤 의도는 없었냐고요? 폰을 사용할 생각은 없었죠. Use your phone. Use your phone. 추가 느낌? 물어보지도 않고. Without asking. Without asking. 자, 머릿속으로 이 의미 하나씩 떠올리면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I didn't mean to use your phone without asking. 그렇죠. 조금 더 천천히 해볼까요? I didn't mean to use your phone without asking. Good job.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되는 덩어리만 또 따로 연습하면서 붙여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천천히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숙련되면 하나 바로 연결해서 I didn't mean to use your phone without asking.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많이 연습하고 반복 연습 꼭 해주셔야 돼요. 굿잡,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워놓으면 여기저기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영어 패턴 알려드릴게요. 바로 I wish I could, 뭐뭐 했으면 좋겠어 라는 패턴인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나타내는 영어 패턴입니다. 뭐 당장 오늘이라도 혹은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와, 나는 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것처럼 좀 많이 불가능한 것들을 바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문장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패턴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 능력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0문장 저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날 수 있다면 좋겠어. 우리는 날 수가 지금 기술로는 없죠. 뭐 비행기 타서 나는 건 솔직히 다른 문제고요. 이렇게 새처럼 나는 거.
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I wish I could fly. I wish I could fl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다라는 동사가 fly고요. 오늘의 패턴 I wish I could. 다음에는 동사 원형으로 된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I wish I could까지만 세 번 같이 해볼까요?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참고로 wish에다 강세를 강하게 주시면 되고요. could가 아니고 could 이렇게 짧게 끊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이 I wish I could fly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ish I could fly. 자,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공원 같은 데 앉아 있고요. 새가 날아가는 겁니다. 와, 새는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 나도 날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I wish I could fly 이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감정을 실어서 I wish I could fly. 좋습니다. 이 문장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문장들도 배우겠는데요. 이 느낌에서 계속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은요. 더 많은 여유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주 바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분들, 네, 그런 분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낼 수 없잖아요. 근데 뭐 당장 이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좀 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I wish I could have more free time.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have. 뭘 가지고 있죠? more free time. 더 많은 자유시간, 여유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ave more free time. 네, 여기까지 해볼게요. have more free time. 한 번 더요. have more free time. 오늘의 패턴 뭐였죠? I wish I could. 네, 그냥 막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투와 이런 표정으로 네, 약간 부러워하는 말투고요. 약간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와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느낌으로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자, 전체 문장 느낌 살려서 해볼게요. I wish I could have more free time. 한 번 더요. I wish I could have more free tim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피아노 연주를 잘하려면 사실 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연습 시간을 내기는 조금 힘들지만 잘 치고 싶다. 지금의 제 마음이네요. 이제 막 멋있게 치고 싶거든요. 하지만 엄두가 나진 않습니다. 영어로 I wish I could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다는 play the piano라고 하고요. 보통 더를 함께 사용해서 뒤에는 악기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타를 치다라고 하면 play the guita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혹은 연주하고 싶은 다른 악기가 있다면 뒤에 단어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보통 악기 연주는 play로 사용한다. 뭐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 play the piano란 표현을 연습해 주는 게 나중에 더 사용하기는 좋을 겁니다. 여기서 단어만 바꾸면 되잖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피아노 연주하다. play the pian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I wish I could play the piano. I wish I could play the piano.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야말로 정말 물론 불가능한 건 알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로또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도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상상 가끔 하거든요. 영어로 해볼게요. I wish I could win the lottery.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뒤에 win the lottery. 이건 약간 미국식 사운드고요. win the lottery. 이거는 이제 약간 영국식은 T 사운드를 많이 살려주거든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미국식 영어를 많이 취하고 있지만 사실 영국식 이렇게 T 사운드 살려주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한국어처럼 로터리 이렇게 멜로디 전혀 없죠.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내가 좀 더 편하게 가되 멜로디는 살려줘야 된다. 로터리가 아니고요. T 사운드 살려주면 lottery. 그리고 미국식 하면 lottery 이런 식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미국식으로 일단 연습해 볼게요. I wish I could win the lottery. 자, 이제 복권 사러 가면서 물론 이 복권에 난 꼭 당첨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아이고 당첨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참 힘들게 하지 이게 되겠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사긴 하거든요. 영어로 해볼까요? I wish I could win the lottery.
네, T 사운드 한번 살려볼까요? I wish I could win the lottery. 그렇죠. 여러분이 편한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복권 사실 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요,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세계 여행을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 여건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이 현실에서 많은 걸 포기해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I wish I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 travel, 여행하다인데요. 어디를 여행하죠? around the world. around는 강세가 중간에 있습니다. around가 아니고요. around, around. 앞에 있는 어는요. 그냥 힘 빼고 그냥 툭 던져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덩어리 표현은요. around the world. 이렇게 멜로디가 생기죠. 자, 다 같이 한번 멜로디 타볼게요.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그렇죠. 앞에 거 같이 넣어서 해볼게요. I wish I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 나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I wish I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 그렇죠. 자, 여섯 번째는요. 새로운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해외여행 갈 때, 내가 지금 스페인어를 알면 이 스페인에서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건데, 막 1개월 안에 뚝딱 배울 순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하죠. 네. 사실 뭐, 영어만큼 또 우리가 익숙하고 좋은 언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를 잘하면요. 다른 나라 다 쓸 수 있으니까 영어를 공부해 주세요. 영어로 해볼게요. I wish I could learn a new language quickly. 이렇게 하고 있죠. 언어를 배우다라고 할 때 우리가 learn이라는 동사 많이 사용해요. 뭔가를 배우고 익히다라는 느낌이고요. learn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익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냥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줬으면 추가 느낌을 더하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빨리라고 하고 있죠. 그냥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요. 빨리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욕심을 한번 담으면 quickly. 입을 모았다가 quickly.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게 빠르게, 빨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의미 단위별로 보면요.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으면 좋겠네. I wish I could. 한 번 더요. I wish I could. 그 다음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다. Learn a new language. Learn a new language. 마지막 빠르게. Quickly. Quickly. 이렇게 빠르게 한번 해봤어요. 전체 문장 한번 느낌 살려서 얘기해 볼까요? I wish I could learn a new language quickly. 한 번 더요. I wish I could learn a new language quickly. 잘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좋겠어. 영어가 너무 이게 잘 안 나와. 유창하게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fluentl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fluently. 이거는요, 유창하게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quickly 하면 빠르게고요. fluently 라고 하면 유창하게죠. 그리고 앞에는 어떤 덩어리 편이 사용됐죠?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하다입니다. 말하다는 여러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어떤 언어를 얘기한다라고 할 때는요. speak 동사가 많이 사용돼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고요. 네, 그냥 조금 우리 사실 여러분들 다 영어 못해라고 하지만 다른 언어랑 비교하면 영어는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어 이렇게 짧은 문장이나 툭툭 던지면서 Thank you, How much is it? 우리 이거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좀 유창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fluently 이걸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영어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좋겠어.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fluently. 한 번 더요.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fluentl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면요. 여덟 번째는요. 매일 집에서 일할 수 있다면 좋겠어. 회사가 막 2시간 거리에 있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힘들게 가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재택근무 너무 원할 건데요. 하지만 회사에서 no! 라고 할 수 없겠죠. 바람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I wish I could work from home every day. 재택근무하다, 집에서 일하다라는 표현 요거 덩어리로 하나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work from home. work from home. 이게 바로 재택근무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매일매일이라면 every day. 매일매일, 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런 시간 표현들로 맨 끝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의미 단위부터 보면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어. I wish I could. 재택근무마다 work from home. 매일같이 every day 연결해 볼까요? I wish I could work from home every day. 자,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I wish I could work from home every day.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네, 계속 가볼게요. 아홉 번째는요,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좋겠어. 이거는 전 세계를 여행했으면 좋겠어와 비슷한 느낌으로, 아이고, 나도 다른 나라에 살아봤으면. 저도 막 1년 정도는 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한국에서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 이제 팝송을 듣거나 뭐 샹송 같은 거 이제 한 번씩 딱 들을 때, 프랑스에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거든요. 그럴 때는 영어로 I wish I could live in a different country. 어디 어디에 살다라고 하면 live in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어디 사는 거죠? A different country. 만약 캐나다에서 내가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live in Canada.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라 이름, 특정한 나라 이름 앞에서는 어를 뭐 어떻게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어떤 한 나라라고 해서 a different country라고 했어요. 어느 나라든지 좋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I wish I could live in a different country. 한 번 더요. I wish I could live in a different country.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거는 뭐 누구나 바라는 거죠. 근데 뭐 돈을 벌자라고 해서 다음날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갑자기 돈이 좀 많이 필요하고 당장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진짜 당장이라도 해낼 것처럼 얘기하고 누군가는 힘들겠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패턴 I wish I could 만약 사용한다면 두 번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느낌을 살리면요. I wish I could have more money. 막 진짜 자신감에 차서 나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당장이라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사실 이 표현이 좀 어색해요. 좀 힘들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wish I could have more money. I wish I could have more money.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ish I could have more money.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오늘은 원어민들의 말을 잘 보면 와 저거 계속 쓰네 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I'm sure입니다. 그럼 원어민들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까요? 바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내 생각을 말하거나 예측하는 그런 상황을 쓰는 영어 패턴입니다. 나 그럴 거라고 확신한 느낌이죠. 그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그럴걸?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내가 확신해. 그거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뒤에는 주어 동사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연습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게 이 패턴으로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10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그녀가 시험을 잘 볼 거라 확신합니다. 내가 딱 보니까 쟤 한 달 동안 도서관에서 이 엉덩이 안 띄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확신해. 이러면 내가 좀 확신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I'm sure she will do well on the test. 자, 이거는 덩어리로 하나로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Do well on the test.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을 잘 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Do well 이걸 사용해서 시험을 보통 표현할 수 있는데요. 뒤에는 on the test까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Do well on the test. 시험에서 아주 잘 보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걸 말합니다. 자, 그 앞에 she will을 붙여서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요 L 두 개 있는 거는요. will의 이 추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he will, 그녀는 뭐뭐 할 거야. Do well on the test. 시험을 잘 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로 부족하다면 앞에 I'm sure 패턴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가 시험을 잘 볼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뭔가 내가 본 게 있거나 느낌이 딱 왔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sure she will do well on the test. 이거 얘기하실 때는요. 그냥 뭐 이렇게 힘 빼고 하는 것보다
확신이라는 느낌을 가득 담아서 I'm sure, I'm sure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m sure she will do well on the test. 그렇죠. 느낌을 충분히 살려주시면 나중에 실전에서도 이 느낌으로 I'm sure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비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기 전날은 허리가 쑤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 번 맞았다면 여러분들도 와 이거 나 몸이 그냥 기상청인데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잠깐만 허리가 좀 아픈데? 그러면 I'm sure it's going to rain toda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be going to는요 이 미래인데 약간 징조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미래거든요.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야. 어떤 징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더 확률이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It's going to rain today. 오늘 비 올 거야.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꽤 확률이 높은 느낌인데요. 쐐기를 박아줍시다. I'm sure.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께서 뭐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새가 낮게 나네. 그러면 90% 이상 확률로 비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I'm sure it's going to rain today. 그렇죠. I'm sure it's going to rain today.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그가 제 시간에 도착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굉장히 성실한 겁니다. 이때까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럼 이번에도 나는 확신할 수 있겠죠? 영어로 I'm sure he will arrive on time.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I'm sure. 나는 확신해. He will 미래 표현이죠. 여기까지 해볼게요. He will arrive. 그는 도착할 거야. 참고로 강세는 두 번째 있기 때문에 arrive가 아니고요. arrive. arrive. 앞에 어는 진짜 힘 툭 빼고 이렇게 힘 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강세가 두 번째 가기 편하거든요. arrive. arrive.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맨 뒤에 있는 on time은요. 시간 위에 딱 서 있다라고 해서 정시에 정각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6시에 보자라고 하면 6시 이거를 바로 on time이라고 할 수 있죠. 의미 단위별로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확신해. I'm sure. 한 번 더요. I'm sure. 그는 도착할 거야. He will arrive. He will arrive. 정시에 on time. on time. 쭉 붙여서 자연스럽게 가볼게요. I'm sure he will arrive on time. 그렇죠.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성실한 놈이 늦을 리가 없어. 얘는 항상 일찍 왔어. I'm sure he will arrive on time.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가볼까요? 그녀가 영화를 즐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영화를 보러 가는데 액션 영화인 겁니다. 근데 그 여성분께서 액션 영화라면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확신할 수 있겠죠. 에이, 걔 영화를 즐길 거야. 좋아할 거야. I'm sure she will enjoy the movie. 뭔가를 즐겁게 즐기고 시간을 보낸다면 enjoy 동사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enjoy the movie라고 하면 영화를 아주 즐기는 걸 얘기합니다. 앞에는 똑같이 미래 사용했죠. She will enjoy the movie. She will enjoy the movie. 그런데 뭔가 내가 딱 뭔가 예감이 없거나 확신이 가졌을 때 I'm sure를 붙여서 I'm sure she will enjoy the movi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확신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I'm sure she will enjoy the movie.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한 뭔가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완벽한데? 야, 진실을 말해. 이거 확실해. 내가 진짜 확신한 것 같아. 영어로 I'm sure he's telling the truth. tell the truth. 요거는 진실을 말하다 라는 말입니다. 말하다, tell, 그 진실, the true.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진행형으로 사용됐어요. 지금 그가 말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막 뭔가 얘기하는데 중간에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야, 나는 확실해. 얘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어. 말하고 있어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He's telling the truth. 그 느낌이죠. 자, 확신을 말하는 I'm sure 패턴을 써서 얘기해 볼게요.
I'm sure he's telling the truth. 한 번 더요. I'm sure he's telling the truth.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그 팀이 경기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약 뭐 축구 경기를 하는데 브라질 대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에이, 브라질이 이길 거야.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축구 팬들이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만약 뭐 한일전이 일어날 거다. 물론 뭐 저는 무조건 한국이 이기면 좋겠지만 정말 90% 이상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아, 이거 이기면 좋겠는데 아직 불안한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요. 한국 대 태국 뭐 이 정도로 네, 실력 차이가 좀 날 때는요. I'm sure the team will win the game. 이렇게 씁니다. 자, 이번에는 will이 등장했는데 앞에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the team, 그 팀이라고 말하고 있죠. 뭐 농구나 축구나 야구나 어떤 팀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The team will 그 다음에 게임에서 이기다. 뭐 이게 어떤 진짜 게임도 맞지만 경기에서 이기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게임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n the game. 다 같이 해볼게요. win the game.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패턴부터 의미 단위별로 볼게요. 나는 확신해. I'm sure. 그 팀은 뭐뭐 할 거야. The team will 뭘 할 거냐면 게임에서 이길 거야. Win the ga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쭉 연결해 보는데 느낌을 살려볼게요. I'm sure the team will win the game. 한 번 더요. I'm sure the team will win the game. 저를 따라서 계속 소리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소리를 크게 낼 환경이 아니라면 네, 뻐끔뻐끔해도 괜찮으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한번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일곱 번째는요. 그 콘서트는 멋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임영웅 콘서트 혹은 미스터 트롯 콘서트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무조건 멋있겠죠? 얼마나 노래를 이렇게 잘하겠어요? 저도 예전에 지나가다가 트롯 굉장히 잘 부르시는 분 딱 들어봤는데 이 현장에서 들으니까 생동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I'm sure the concert will be amazing. 놀라운, 아주 멋진 하면 뭐 다른 표현 good, great, 뭐 wonderful 다 괜찮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저는 놀라운 amazing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른 뭐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동사랑 활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랑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 amazing.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멋질 거라고 하니까 will be amazing이 되는 거죠. 주어를 보면요. the concert. 그 콘서트가 어쨌는데 will be amazing. 끝내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확신해. 그 콘서트는 끝내줄 거야. I'm sure the concert will be amazing. 한 번 더요. I'm sure the concert will be amazing. 그렇죠. 자, 여덟 번째는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I'm sure the book will be a bestsell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뭔가 확신 있을 때 정말 유명한 작가님이 책을 내면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잖아요. 매년 내는 책 있죠.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거는 매년 베스트셀러 되더라고요. 뭐 앞으로 이제 2024년도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저는 아마 얘기할 거예요. I'm sure the book will be a bestseller.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주어는 the book, 그 책이요. will be a bestseller. 베스트셀러가 될 거다.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랑 같이 사용됐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전체 문장. I'm sure the book will be a bestseller. 그렇죠. 네, 저도 기초영어 31특강, 네, 그리고 뭐 순간 패턴 책을 냈는데요. 전국 서점에서 성재원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요, 제 책이 쫙 나오거든요. 나중에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예전에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좀 떨어졌거든요. 다시 이제 패턴 영어 리뉴얼 해가지고 제가 2023년 버전으로 찍을 건데요. 그때 같이 활용하셔서 공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그가 곧 좋은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좀
뭐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막 자소서도 열심히 쓰고 다양한 활동들도 하는데 좀 운이 안 좋아서 아니면 때가 안 맞아서 취직을 아직 못한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라면 저는 확신을 할 것 같아요. I'm sure he will find a good job soon. 그렇죠. 이 사람은 이게 잠깐 안 될 수 있어도 이 능력 있는 친구라면 언젠가 이렇게 좋은 일자리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I'm sure. 난 확신해. He will. 그는 뭐뭐 할 건데 find a good job. 네, find a good job 하면 좋은 일자리를 찾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soon. 곧 찾을 거라고 조금 더 이 시간 표현을 강조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 문장 다시 천천히 해보면요. 나는 확신해. I'm sure. 그는 뭐뭐 할 거야. He will 뭘 할 거냐면 좋은 일자리를 찾는 거죠. Find a good job. 곧 soon.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정리해봤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I'm sure he will find a good job soon. 이렇게 많이 반복하고 나면 익숙해질 거거든요. 그때는 빠르게 I'm sure he will find a good job soon.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듣고 바로 이렇게는 안 되고요. 따로 이렇게 적으셔서 연습해 주셔도 되고요. 나는 혼자 사는 게 힘들거나 아니면 이게 이 멜로디가 헷갈리는데 라고 하면 강의를 한 번이 아니고 나중에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많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제 목소리 따라서 계속 영어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오늘 밤 선생님이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문장이 길어졌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랑 같이 앞에서부터 음미단위 하나 차근차근 찾아볼게요. 여러분에게 일단 5초 시간 한번 들어볼게요. 5, 4, 3, 2, 1. 자, 같이 한번 해보면요. I'm sure the teacher will give us a lot of homework tonight.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네, 저랑 같이 해보면 간단할 거예요. 지금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확신합니다. 제일 먼저 나와야겠죠. 일단 아주 큰 부분 처리했습니다. I'm sure. 자, 이번에 주인공 누구죠? 선생님이 뭘 하죠? 그래서 the teacher. 선생님이 뭘 하는데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등장할 차례죠. 우리에게 줄 거야 라고 하고 있으니까 will give us a lot of homework. 여기서 먼저 give 동사가 사용됐죠. 줄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주다 동사들은 형태를 먼저 한번 익숙하게 만들면 나중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 똑같거든요. 먼저 give 동사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give. 그 다음 형태는요. 두 번째 누구한테 줄 건지. 여기서는 우리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us. 세 번째는 뭘 줄 건지. 여기서는 많은 숙제를 주니까 a lot of homework. 이렇게 됐습니다. Give us a lot of homework. 주다 누구한테 무엇을. 이 문장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비슷한 거 나왔을 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 패턴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Last Christmas라는 노래인데요. 나는요 gave 줬어요. You 너에게 my heart 내 마음을 I gave you my heart. 이 노래에서도 똑같은 형태가 사용됐고요. 정말 많거든요. 이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나 두 개 쌓이면 나옵니다. Give us a lot of homework.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The teacher will give us a lot of homework. 이제 마지막 시간 tonight. 오늘. 이거는 끝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I'm sure the teacher will give us a lot of homework. 이 give가 사용된 거는요. 한꺼번에 외워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사용하기 편해요. 그 다음 tonight. 자, 전체 문장 좀 긴데요. 두 번 얘기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I'm sure the teacher will give us a lot of homework tonight. 한 번 더요. I'm sure the teacher will give us a lot of homework tonight. 나중에 헷갈리신 분들은요. 이거 딱 멈춰놓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의미 단위별로 가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패턴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I would rather. 원어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패턴인데요. 이거는 뭐뭐 하는 게 더 좋겠어 정도의 느낌이고요. 선택사항을 비교해서 자신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영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짜장면이 좋으신가요? 짬뽕이 좋으신가요? 저는 짜장면이 더 좋은데요. 이렇게 뭔가 비교하면서 이거 하는 게 더 낫겠어 정도로 얘기할 때 I would rather 이 패턴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짧게 줄이면 I'd rather, I'd rather. 네, 끝에 살짝 드 이거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패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활용하기 좋은 표현들 붙여서 문장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강의 끝나면 이 패턴을 여러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오늘 밤은 집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밖에서 나가서 놀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영 아닌데 나가서 좀 고생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집에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럴 때는요. I would rather stay in tonigh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스치면서 I would rather, I would rather. 참고로 rather는요. R 사운드로 시작하기 때문에 입을 모아준 상태에서 하면 더 비슷한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rather, rath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패턴만 다 같이 해볼까요? I would rather, I would rather.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stay in tonight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stay가 아니라 stay in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집안에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뭐 딱히 활동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TV 보고 그냥 누워있고 이러면서 시간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stay i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느낌이에요. 안에서 머무르는 거니까 stay in. 그 다음에 오늘 밤은 tonight이죠. 그래서 I would rather stay in tonight.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하나씩 그리면서 따라와 주세요. I would rather stay in tonight. 자, 이번엔 느낌 살려서 집에 있는 게 더 낫겠다. I'd rather stay in tonight. 그렇죠.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요. 영화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게임을 하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있을 때 영화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재밌는 영화 한다는데 우리 가볼까? 이렇게 뭐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영어로 해볼까요? I would rather watch a movie. 영화를 보다 하면 watch a movie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집에서 이렇게 영화를 볼 때 watch a movie란 표현 잘 사용합니다. 우리 집에서 보통 영화 같은 거 이제 뭐 이렇게 결제해가지고 많이 보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watch a movie, watch a movie 이 표현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watch가 보통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쭉 보고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돼요. I would rather watch a movie. 다 같이 해볼까요? I would rather watch a movie. 천천히 하면요. I would rather watch a movie. would가 아니고요. would. 이 정도로 짧게 끊어주시면 더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차를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적지가 한데 기차, 버스, 택시. 기차가 제일 빠르고 싸네. 기차를 타자. 이렇게 말한다면 I would rather take the train. 기차를 타다 take the train. 기차를 타다 take the train. 기차를 타다 take the train. 이렇게 아직 헷갈린다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덩어리 표현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기차를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take the train. 기차 타는 게 더 낫겠다. 영어로 해볼까요? I would rather take the train. 친구들이 뭘 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게 더 낫겠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살려서 I would rather take the train. 예전에 한번 고민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말씀하시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헷갈리다면 이 패턴 먼저 여러분 얘기해 주시고 조금 더 익숙해지셨다면 뒤에 덩어리 표현을 함께 붙여주시면 돼요. 네 번째 보면요. 샐러드를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점심 뭐 먹을래? 나는 삼계탕, 나는 부대찌개. 나는 그중에 샐러드를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야, 너네 다이어트 한다며. 나도 그런데 우리 샐러드 먹자. 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I would rather have a salad. 네, eat을 뭐 이렇게 먹다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걸로 많이 사용하지만 또 먹거나 마시는 시간을 가지다라는 의미로 have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have a salad. 샐러드를 먹다, 샐러드를 먹는 시간을 갖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I would rather have a salad. 다 같이 해볼까요? I would rather have a salad. 특히 저는요, 이 점심이면 제육볶음 그리고 된장찌개 이거면 끝납니다. 혹은 김치찌개 이것도 점심으로 좋겠네요. 하지만 요즘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서 저도 샐러드 먹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 would rather have a salad. 아쉽지만 샐러드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찍 자러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죠. 늦게까지 남아서 우리가 TV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찍 자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일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I would rather go to bed early 라고 하셔야 됩니다. go to bed라고 하면 자러 가다, 잠자리에 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go to bed 이렇게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나중에 활용하기도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자러 가는 게 아니라 early 사용하면 일찍 자러 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go to bed early. 반대로 늦게 자러 가다라고 하면 go to bed late. 그렇죠. 일어날 때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일어나다를 get up이랑 wake up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엔 get up을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다. 늦게 일어나다는 get up late. 이렇게 일어나고 자러 가는 거를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찍 자러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I would rather go to bed early. 한 번 더요. I would rather go to bed early.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새 언어를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취미생활 중에 우리 운동을 배울까? 아니면 새로운 언어 하나 배워볼까? 에이, 그냥 우리 게임하고 놀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I would rather learn a new language. 자, 언어를 배우다라고 할 때 우리가 learn, 배우다라는 이 동사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a new language라고 하면 새로운 언어 하나를 배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를 배우다라고 하면 다 빼고 learn English 이렇게 특정 언어만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취미생활을 가져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I would rather learn a new languag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I would rather learn a new languag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책을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다. 자,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 구조 만들어지지 않나요? 주어 동사로 먼저 첫 번째 의미 단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끝에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영어로 I would rather read a book. 자, 첫 번째 우리 패턴이죠. I would rather. 그 다음에 책을 읽다는 read a book. 한 번 더요. read a book.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사용되는 이런 취미생활이나 활동 등은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I would rather read a book. Good job.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차를 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죠. 커피, 차. 어떤 게 더 좋겠어? 저는요. I would rather have tea.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물론 drink를 사용해 주셔도 좋지만 좀 격식 있게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 뭐뭐 마시는 시간을 가지다라고 해서 have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요거 꼭 함께 외워주셔야 돼요. 가지다라고만 외우면 이 have의 활용도 이 반의 반도 안 되거든요. 많이 사용하는 건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하나씩 또 문장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같이 들어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차를 마시다 have tea. 네, have coffee라고 하면 커피를 마시다 라는 표현도 되겠죠? 저는요, 차를 마시는 게 더 좋겠는데요. I would rather have tea. I would rather have tea. 그렇죠. 아홉 번째는요, 버스를 타는 것보다는 걷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리를 보니까 이 버스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걸으면 금방 가거든요. 제가 지름길 알아요. 이런 느낌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꼭 직역으로 하나하나 모두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렇게 유용한 표현 하나 딱 꺼내주시면 그 의미가 다 전달될 수도 있는 거죠. 영어로 하면요. I would rather walk than take a bus. 이렇게 씁니다. 어디까지 한번 나누냐면 I would rather walk. 여기까지 하나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걷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끝내도 물론 괜찮지만 의미가 우리가 대충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보다 이게 낫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than을 붙여준 다음에 그 비교 대상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표현들도 비교 대상 이렇게 than을 써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얘기해도 충분히 전달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take a bus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walk랑 비교되는 말인데요. walk는 걷다. take a bus는 버스를 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take the bus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take a bus는 우리가 어가 뭐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냥 뭐 아무 버스나 버스를 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ake the bus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타는 저거 500번 버스 있잖아. 그 버스 이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는 그냥 하나, 더는 특정한 그것 이런 느낌에서 확장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버스 타는 것보다 걷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I would rather walk than take a bus. 한 번 더요. 머릿속에 버스 타는 거, 걷는 거 한번 저울질해 보세요. I would rather walk than take a bu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디저트보다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조금 하려다 보니까 신선한 과일, 차라리 막 그런 거 막 과자나 이런 디저트 많이 먹기보다는 단 거보다 이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I'd rather eat fresh fruit than dessert.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eat fresh fruit. 먹는데 뭐를 먹죠? fresh fruit. 신선한 과일을 먹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eat으로 표현했어요. 좀 더 먹는 동작에 좀 신경을 쓴다면 eat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물론 have를 사용해 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느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어민들은 이 정도는 그냥 편하게 많이 사용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then dessert, 디저트를 먹는 것보다 네, 꼭 it을 2번 반복하지 않아도 앞에서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dessert만 얘기해 주셔도 충분해요. 영어는 중복된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빼고 써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거를 더 좋아합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I'd rather eat fresh fruit than dessert. 한 번 더요. I'd rather eat fresh fruit than dessert.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죠. 영어 공부의 시작은 원어민 영어 패턴으로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단순히 패턴뿐만 아니라 활용력이 좋은 표현들도 함께 배울 건데요. 여러분은 한 문장을 아주 쉽게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딱 보니까 이거 비가 좀 올 것 같네 라는 예감이 조금 드는 거예요. 뭐 날씨가 좀 흐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 몸 상태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It seems like it's going to rain today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It seems like 뭐뭐인 것 같다는 그냥 느낌 자체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 확실한 건 아니겠죠. 뭐뭐인 것 같아. It seems like 그렇게 보여. 자, 그 다음에 It's going to rain 라고 했는데요. It's going to, be going to 네, 시제 사용해서 우리가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뭔가 징조가 있을 때 나타내는 그런 미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비 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 It's going to rain. 앞에 it seems like랑 또 꽤 잘 어울립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예측 정도로 해보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It's going to rain today.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오늘 패턴인 it seems like를 붙이면서 뭐뭐인 것 같다는 느낌을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t seems like it's going to rain today. 한 번 더요. It seems like it's going to rain today.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레스토랑은 항상 붐비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안에 볼 수는 없지만 뭔가 북적북적거리는 느낌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It seems like the restaurant is always crowded. 이렇게 봤습니다. 자, 패턴 It seems like.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It seems like. 느낌을 살려서 너무 자신감 있게 하기보다는 It seems like. 이 느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어부터 다시 한번 문장 만들면 The restaurant. 그 레스토랑은 is 뭐뭐입니다. always crowded. 항상 붐비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crowded라고 하면 붐비는 그런 느낌,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restaurant is always crowded. 그 식당은 항상 붐빈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붐빈다가 아니고 붐비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it seems like를 붙였습니다. 전체 문장 천천히 해볼까요? It seems like the restaurant is always crowded. It seems like the restaurant is always crowded.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하고 있죠. 딱 보니까 뭐 되게 안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안 좋아 보이면 그냥 야,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그냥 내 느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It seems like he's not feeling well. 자, feel well 이거 사용해서 뭐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지 않다가 아니라 컨디션이 좋지 않다. 확실하게 아프다면 아프다, 뭐 두통이 있다, 혹은 감기에 걸렸다란 말을 쓰면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라고 하면 네, feel well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부정으로 he's not feeling well. 그는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보통은 나를 주인공으로 많이 쓰거든요. I'm not feeling well. 이거 여러분들께서 약간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I'm not feeling well. 그런데 이번에는 네, 주어가 그로 바뀌었으니까 He is not feeling well. It seems like 뭐뭐인 것 같은데 He's not feeling well. 그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다시 해볼게요. It seems like he's not feeling well. 한 번 더요. It seems like he's not feeling well.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 가게에서 세일 중인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죠. 딱 지나가는데 뭔가 세일 표시판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세일인 것 같은데? 이러면 It seems like the store is having a sale. have a sale이라고 하면 세일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the store is having a sale. 지금 세일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세일 중입니다라고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우리 패턴 붙일게요. It seems like 뭐뭐인 것 같은데 the store is having a sale. 그 가게 세일 중인 것 같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It seems like the store is having a sale. 한 번 더요. It seems like the store is having a sale. Good job. 자, 그 다음은요. 그 콘서트는 매진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t seems like the concert is sold out. 네, sold out이란 말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뭔가 다 팔렸을 때 우리는 sold out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영어에서도 the concert is sold out 이렇게 비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콘서트가 다 팔렸다, 매진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the concert is sold out 이러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매진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진된 것 같다는 나의 추측을 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it seems like 약간 애매한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It seems like the concert is sold out.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콘서트 어때? 불타는 트롯 콘서트 가고 싶은데 그거 어때? 다 팔렸대? It seems like the concert is sold out. 그거 되게 인기 많아서 하루 만에 마감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3일 지났으니까 아마 매진된 것 같아. 이렇게 나의 추측을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t seems like the concert is sold out. 한 번 더요. It seems like the concert is sold out.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그는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t seems like he's a good cook. cook 하면 요리하다 라는 말로도 사용되고요. 요리사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s a good cook 하면 그는 훌륭한 요리사,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He's a good cook. 뭐 직업이 요리사가 아니더라도 이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He's a good cook. 다시 한번 해볼까요? He's a good cook. 좋습니다. 앞에 뭘 붙였죠? It seems like 뭐뭐인 것 같아.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두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내가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 It seems like he's a good cook. 혹은 그가 한 요리를 보면서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 모양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실 맛까지 있어야지 훌륭한 요리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맛은 보지 못했고 눈으로 한번 쓱 본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It seems like he's a good cook. 한 번 더요.
It seems like he's a good cook. 그렇죠. 자, 7번째는요. 그녀는 항상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항상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웃는 얼굴로 네, 아침에 만나도 웃고 있고 점심에 만나도 웃고 있고 힘든 일, 막 회사가 바빠서 야근을 해도 웃고 있는 겁니다. 어우, 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It seems like she's always happy. She is happy. 줄여서 she's happy라고 하면 그녀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상태를 말해주는 건데요. always를 붙이면 이 90% 이상, 항상이란 느낌을 더할 수가 있어요. She's always happy. 그녀는 항상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인데요. 사실 우리가 24시간 그녀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 와서 아이고 이러면서 진짜 웃는 얼굴이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깥에서는 행복해 보이지만 집안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죠.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긍정적이니까. 네, 추측이죠. It seems like she's always happy. 다 같이 3번 해볼게요. It seems like she's always happy. 한 번 더요. It seems like she's always happy. 마지막. It seems like she's always happy. 입에 붙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 마음에 드는 표현 위주로 해서 꼭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자, 근데 8번째는요. 그들은 항상 다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라면 It seems like they're always arguing. 이렇게 씁니다. 이 argue라고 얘기하면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논쟁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게 맞고 아니야,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좀 말로 다투는 거를 argu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y're always arguing. 이번엔 진행형을 사용해서 더 그 순간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들은 항상 다투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동사 사용하는 것보다 이 진행형 사용하면 현재 사실에 집중이죠. 그래서 더 집중된 그런 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신문 같은 데서도요. 네, 이 현재형을 사용해야 되는데 진행형을 사용한 경우도 꽤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일어나는 사건 거기다가 아주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연습할 때 이 만원경처럼 손을 이렇게 둥글게 해서 눈에 딱 갖다 댔거든요. 그러면 주변 풍경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제 손을 둥글게 한 이 면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에 딱 집중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느낌을 살려서 It seems like they're always arguing. 한 번 더 해볼게요. It seems like they're always arguing. 그렇죠. 9번째는요. 그 회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봅시다. 네, 그래서 저 회사가 매출도 괜찮은 것 같고 사람도 항상 바빠 보이네. 잘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It seems like the company is doing well. 뭔가를 잘 해내다 라고 할 때 do well 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되고 있는 아주 집중한 느낌 doing well 진행형을 사용해 볼게요. It seems like 뭐뭐인 것 같은데 뭐지? 라고 한다면 The company is doing well. 그 회사가 잘 해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It seems like the company is doing well. 한 번 더요. It seems like the company is doing well. 네, 우리 패턴 It seems like 여기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힘내서 가볼게요. 그 책은 매우 인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뭔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출판사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팔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변을 보니까 친구들이 그 책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요. It seems like the book is really popular. The book, 그 책이요, is really popular. 정말로 인기 있고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popular. 인기 있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뒤에 것만 해볼까요? The book is really popular. 한 번 더요. The book is really popular. 그 책은 정말로 유명합니다. 인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유명합니다가 아니고요. 인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It seems like the book is really popular. 나의 추측을 넣은 거죠. 약간 손을 이렇게 턱에 갖다 대고 추측하는 느낌으로
It seems like the book is really popular. 한번 더 해볼까요? It seems like the book is really popular.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I'm not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하지 않아라는 느낌입니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정말 잘 모르는 것들 많잖아요. 저도 카메라, 지금은 괜찮지만 예전에는 정말 익숙하지 않고 잘 못 사용했거든요. 그럴 때 I'm not familiar with cameras. 이렇게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이거 정말 유용한 패턴이고요. 제가 정말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걸로 10문장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같이 차근차근 해볼게요. 네, 15분 후에는 여러분들 이 패턴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이 지역은 잘 알지 못해요인데요. 어떤 지역이 내가 초행길이라면 잘 알지 못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친숙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느낌? I'm not familiar with. with가 아니고 with 이렇게 짧게 끊어주시면 돼요. I'm not familiar with. 저는 친숙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This area. 이 지역을 말이죠. 이거를 좀 의역하면 이 지역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 잘 알지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1대1 직역이라기보다는 이런 느낌을 이런 패턴으로 말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한 번 더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의 패턴이 조금 긴데요. 이거를 여러 번 말씀해 보면서 내 걸로 만들잖아요. 그럼 뒤에 짧은 단어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더 얘기해 볼게요. I'm not familiar with. 한 번 더요. I'm not familiar with. 마지막 I'm not familiar with. 네, 10문장 하면서 이 패턴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끝에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내가 바로 얘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m not familiar with machines. 이렇게 씁니다. machine이라고 하면 기계죠. 근데 일반적인 기계들이라고 해서 machines 이렇게 복수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앞에는 우리 패턴이죠. 네, 지금은 조금 어색해도 10번째 문장에서는 괜찮아질 거예요. I'm not familiar with. 소리 내어서 따라하면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소리 내볼까요? I'm not familiar with. 자, 저는 기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해볼게요. I'm not familiar with machine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이 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고 있죠. 이 노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 좀 이 노래 익숙하지 않거든요 라고 본다면 I'm not familiar with this song. 이 노래라고 하면 this song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것은 this, 저것은 that. 보통 저것, 그것 이런 의미로 that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뒤에 문장에서 또 나올 겁니다. 일단 이 노래라면 this song, this song. 이 노래 나 잘 모르겠는데 이 노래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귀에 안 익는데 이게 바로 I'm not familiar with this song 이 되는 거죠. 귀에 안 익는다란 표현을 이 직역하게 되면 귀에 익는다, ear 이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한국어처럼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이 원어민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그럴 때는 I'm not familiar with 이 패턴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연결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song. 그렇죠. 자, 4번째입니다. 이 브랜드는 잘 알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브랜드, 나는 잘 모르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뭐 패션이나 화장품 관련 브랜드는 유명한 것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라는 영화로 이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뭐 찰스 디킨스, 뭐 쉐무라 같은 게 나오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영어로 I'm not familiar with this brand. 이 브랜드라고 하고 있으니까 this brand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그럴 겁니다.
큰 백화점 가면 진짜 모르는 게 한 8, 90% 정도 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뭐 나이키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거 많더라고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brand. 이 브랜드는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brand.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런 종류의 음악은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뭐 발라드라던가 국악 이런 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는데 막 희한한 거, 막 정말 이거 뭐지? 제 3세계 음악 같은 거를 만약 튼다면 I'm not familiar with that type of music. That type of music 이라면 그런 종류의 음악이 됩니다. 우리가 내 타입이다, 너의 타입이다 이러면서 뭐 이상형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종류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That type of music 그런 종류의 음악이 되는 거죠. 그런 종류의 음악에 I'm not familiar with 익숙하지 않다,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not familiar with that type of music. 한 번 더요. I'm not familiar with that type of music.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그 게임은 잘 알지 못해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10대, 20대 때는 많이 즐겼는데 30대에서부터는 새로운 게임은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했던 게임 그것만 간간해야지 이 게임 또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예전에 즐겁게 했었는데 잘 모르고 어려우니까 게임조차도 하기 힘들더라고요. 영어든 게임이든 내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 재미를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나중에 입에서 영어가 나오고 기본적인 구조로 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영화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대화를 하기도 하고 정말 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어로 해볼게요. I'm not familiar with that game. 그 게임이라고 하면 that game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가까이 있는 뭐 게임 가리키면서 이 게임이라고 하면 this game 이라고 해주셔도 괜찮겠죠? 어떤 사물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라고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this game, that game 바꿔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not familiar with that game. 한 번 더요. I'm not familiar with that game.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이 도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새로운 도시를 갔는데 좀 낯설 수 있잖아요. 저도 울산 출신인데 고향 이제 부모님 고향은 부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 부산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서울까지는 굉장히 잘 아는데 나머지 도시들은 가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어디지 이런 기분이 들고요. 영어로 하면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city.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20살 때 서울 왔을 때 딱 그 느낌 들었거든요. 이 도시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이거 좀 어색하네. 그게 바로 I'm not familiar with this city.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주제는 내가 좀 어색한데 저도 제가 다루고 있는 영어에서도 이제 기초 영어, 영어 말하기란 주제가 있고요. 아니면 시험 영어도 있고 시험 중에서도 토스, 오픽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I'm not familiar with that topic. 그래서 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알려줄래, 의견을 줄래라고 하면 의견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의견을 못 주겠다 라고 할 때는요. 그냥 이 패턴 하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I'm not familiar with that topic. 그래서 실제로 영어 대화를 해보면 이 원어민들이 완벽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다 설명하고 그런 걸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 있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그 주제는 제가 처음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거는 다음에 좀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막 이런 걸 다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I'm not familiar with that topic. 이렇게 말하고 휙 지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미니멀하게 간단하게 영어하는 거 계속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대화가 한결 편해질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not familiar with that topic. 그렇죠. 아홉 번째는요. 이 언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해외여행 가면 영어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면 프랑스 여행 갔다. 이 프랑스어가 어떻죠? I'm not familiar with this language. 이 언어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뭐 봉주, 그다음에 뭐 맥시보크, 뭐 예전에 한번 썼던 건데 그냥 어색하게 이 정도 쓰고요. 나머지는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좀 배우면 쓰겠는데 이게 영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언어는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language. 한 번 더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languag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좀 내가 익숙하지 않고 친숙하지 않고 잘 모르는 거예요. 라는 느낌이죠. 자, 마지막인데요.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저는 뭐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요. 익숙하지 않고 친숙하지 못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했죠? I'm not familiar with. 그렇죠. 마지막으로 문장 얘기하면 I'm not familiar with the subway. 지하철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 저도 20살 때 사실 이랬거든요. 이게 울산 광역시지만 저희 도시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이 버스나 자차나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서울 처음 올라오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막 진짜 9호선까지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뭐 몇 번 사용해 보니까 사실 뭐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 not familiar with the subway. 이제 약간 처음 올라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고향 친구들한테 서울의 지하철이 너무 복잡하더라. 지하철 나 되게 익숙하지 못해. 네, 처음에 이 울산 친구 놀러 왔을 때 지하철에서 버벅거리니까 야, 너 지하철 많이 안 타봤냐? 나 잘 모르겠어. 이거 좀 익숙하지 못해서. I'm not familiar with the subway. 물론 지금은 거의 전문가죠. 뭐 지하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나라 지하철이 좀 많이 친절한 것 같아요. 이게 번호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I'm not familiar with the subway.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알아두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영어 패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I was wondering if 뭐뭐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패턴인데요. 사실 뭔가를 요청하거나 뭔가 물어볼 때 이것 좀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조금 높으신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격식을 차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혹시 이걸 해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런 식으로 돌려 물어봐죠. 예의 바르게 자신의 질문이나 요청을 전달할 수 있는 영어 패턴 I was wondering if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잘 알고 계시면요. 이거 활용하면서 정말 예의 있게 말할 수 있으니까 저는 꼭 한번 연습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함께 활용하면 좋은 표현들 함께 가져와서 문장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0문장 같이 지금부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여기 잠깐 동안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바로 만들어 볼게요. I was wondering if I could stay here for a while.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제가 이거 바로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패턴부터 연습해야겠죠? I was wondering if 뭐 당당하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묻기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을까요? 그래서 좀 궁금한데요. 이런 느낌으로 돌려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 was wondering if 괜찮을까요? I was wondering if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I was wondering if 자, 이거는 우리가 10개 문장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wondering 여기다가 강세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 거 보면요. I could stay here 제가 여기 머무를 수 있다인데요. can이 아니라 could를 사용하면서 좀 더 물러나는 느낌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I can do it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an은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느낌인데요. could는요. 혹시 그러면 할 수 있을걸? 이런 느낌으로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머무를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혹시 제가 좀 머무를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I could stay here. I could stay 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could가 아니고 could 이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I could stay here. 다 같이 해볼게요. I could stay here.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 a while 이러면 잠깐 동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잠깐 동안은 for a while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해보면 첫 번째 패턴 뭐뭐 해도 괜찮은지 좀 궁금합니다.
I was wondering if 제가 여기에 머무르는데요. I could stay here. 잠시 동안이죠. For a while. 붙여서 쭉 가볼까요? I was wondering if I could stay here for a while.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I was wondering if I could stay here for a while. 이렇게 됩니다. 조금 길어 보이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세 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네, 영어 초보자라도 이렇게 한번 만드는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쉬운 문장이 왔을 때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인데요. 부탁 하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죠. 조금 조심스럽게 묻는다면 I was wondering if I could ask you a favor.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I could ask you a favor. 여기서 could, can이 아니라 could를 사용한 거는 네, 뒤로 살짝 빠지는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I could, 제가 혹시 가능하면 할 수 있을까요? Ask you a favor. 부탁하는 걸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뒤에 것만 해볼게요. I could ask you a favor. 한 번 더요. I could ask you a favor. 한 번 더요. I could ask you a favor. 그렇죠. 거기다가 패턴을 넣어서 말씀해 보면 I was wondering if I could ask you a favor. 뭐 뒤에는 좀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I was wondering if 이 패턴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뭐뭐 할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이런 느낌 살짝 돌려 말하고 싶을 때 I was wondering if 바로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도와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어. You can help me. 자, 확률을 뒤로 빼볼게요. You could help me. 이렇게 되고요. 거기다가 앞에 I was wondering if 넣으면 당신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지 혹시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한 번 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그렇죠. 계속해서 I was wondering if 이 패턴만이라도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lend me some money. 이렇게 했죠. 자, 뒤에 보면요. lend me some money 라고 했는데요. 주다 동사, 빌려주다, 건네주다, 그냥 주다 라고 할 때는요. 주다 플러스 누구에게, 그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요. lend, 빌려주다, me, 나에게 무엇을 빌려주죠? some money, 돈을 좀 빌려주다 라고 하고 있죠. lend me some money,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앞에는 똑같이 you could 써시면 돼요. you could이라고 하면 네가 뭐뭐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여기까지 쭉 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그 다음에 lend me some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문장 다시 천천히 보면요. 제가 좀 궁금한데요. I was wondering if 당신이 좀 해줄 수 있는지 You could 뭐를 해줄 수 있죠?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는지 lend me some money. 그렇죠. 전체 문장 쭉 이어서 가보면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lend me some money.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explain this. 자, 앞에 you could까지 세 번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두 번째,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마지막으로,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이것도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뒤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explain this. 이것을 설명하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explain this.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explain this. 바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좀 더 조심스럽고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자, 여섯 번째는요.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recommend a good book. 이렇게 했죠. 추천하다, recommend. 좋은 책을 추천하다, recommend a good book.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recommend a good book. 앞에 거는 우리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조금 친해진 것 같지 않나요? 앞에 첫 번째 줄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나중에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딱 생각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체 문장 한번 해볼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recommend a good book. 한 번 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recommend a good book. 그렇죠. 자, 그다음 일곱 번째는요. TV 소리를 좀 줄여주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라고 하고 있죠. 바로 줄여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좀 그렇네. 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urn down the TV.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연기하듯이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urn down the TV. 한 번 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urn down the TV. 참고로 turn down이라고 하면 낮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볼륨을 낮출 수도 있고요. 뭐 에어컨을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히터기 같은 걸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낮추다라는 느낌이죠. 만약 음악 소리를 낮춘다라고 한다면 turn down the music.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turn down, 낮추다. turn up, 올리다. 이 두 표현을 사용해서 올리고 낮추는 거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덟 번째는요. 창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는 똑같죠? 어떻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어떤 걸 좀 부탁하고 있죠?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다. Open the window. 이렇게 뭐뭐 하다라는 표현들을 내가 덩어리로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으면 패턴에 넣어서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볼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open the window. 한 번 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open the window. Good job.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는요. 문을 닫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close the door. 한 번 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close the door. 자, 문을 닫다는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닫다, close. 문을요, the door. close the door.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패턴에 넣어서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close the door.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close the door. Good job.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힘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집에 데려다 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말해 볼까요? 영어로는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give me a ride home. 집에 데려다 주다라고 하면 give me a ride home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타고 데려다 주다. give 누구누구 a ride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 철수를 데려다 준다면 give 철수 a ride. 그녀를 데려다 준다면 give her a ride. 그러면 그를 데려다 준다면 give him a ride. 이렇게 단어만 바꿔서 살짝씩 바꿔보면 얼마든지 기초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데려다 주다가 아니고 집으로 데려다 주다 하면 끝에 home을 붙여주시면 돼요. Give me a ride home. 나를 집에 데려다 주다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해보면요. I was wondering if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You could. 당신이 혹시 할 수 있는지. Give me a ride home. 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천천히 의미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give me a ride home. 자, 이거를 천천히 여러 번 연습한 다음에 익숙해지면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give me a ride hom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전에서 이렇게 바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멜로디를 타면서 또박또박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천천히 하는 버전으로 다 같이 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give me a ride home. 그렇죠. 마음에 드는 문장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어디까지는 우리가 잘할 수 있죠?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이렇게 상대방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부탁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영어 패턴 하나 배워보겠는데요. 꼭 기억해 주세요. I'm willing to. 기꺼이 뭐뭐를 하겠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의 시간이나 노력을 기꺼이 투자해서 어떤 걸 도와주겠다라는 표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냥 한번 해보죠. 뭐뭐 한번 해볼까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의지를 담아서 제가 기꺼이 뭐뭐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뒤에는 표현 붙여서 내가 기꺼이 너를 돕겠다든지 이거를 설명해 주겠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10문장을 활용해서 이 패턴과 영어 문장을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뒤에는 여러분들도 이 패턴을 활용해서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할 의사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이, 사과 그냥 뭐 하지 뭐. 뭐 이게 아니고요. 나는 기꺼이 사과를 하겠다. 내가 그럴 의사가 있다 라고 전달하고 싶다면 I'm willing to apologize. 사과하다, apologize. 강세는 중간에 있습니다. 어가 아니고요. apologize. apologize 할 때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apologize, apologize. 네, 이 원어민들은 이 두 개를 들으면 전혀 다른데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멜로디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I'm willing to를 사용해서 기꺼이 뭐뭐 하겠다, 뭐뭐 할 의사가 있다 라는 걸 전달해 줍니다. I'm willing to apologize.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이거는 제가 기꺼이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I'm willing to apologize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의사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여행 같은 데 갔을 때 언어를 쓰면 또 즐거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꺼이 배우겠다. 배울 의사가 있다. 영어로 I'm willing to learn a new languag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처럼 해야 되니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내가 그럴 의사가 있어. 내가 기꺼이 배우겠다. 왜냐하면 나는 더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가신다면 I'm willing to learn a new language. 나의 시간과 돈 같은 것들을 기꺼이 쓰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아침마다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득 담아서 I'm willing to learn a new language. 한 번 더 해볼까요? I'm willing to learn a new language. 그렇죠. 세 번째는요, 당신의 걱정을 들어줄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걱정 같은 거 얘기하면 사실 듣는 게 좀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들어줄게. 그럴 의사가 있어 라고 I'm willing to listen to your concern. 이 listen to는요, 음악을 듣다라고 할 때 우리가 listen to music 여기서 한번 만나봤었죠. listen to music은 음악을 듣다인데요. hear은 그냥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거, 자연스럽게 들리는 걸 말하고요. listen to는 좀 더 집중해서 듣는 걸 말합니다. 뭔가 걱정을 얘기하면 아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듣는 듯한 이런 걸 생각하면서 listen to your concern. listen to your concer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나는 기꺼이 뭐뭐 할게. 의사가 있어. I'm willing to. 어떤 의사냐면 당신의 걱정을 들어주는 거죠. Listen to your concern. I'm willing to listen to your concern. 한 번 더 해볼게요.
I'm willing to listen to your concern. 잘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돈을 저축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m willing to save money 라고 했습니다. 이 save가 뭔가를 모으고 저축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save money 하면 돈을 저축하는 거죠. 네, 그래서 평소에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목표가 생겨서 이걸 사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이제 이 시간과 나의 그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제 돈을 저축해야겠다. 그런 의사가 이제 충만해진 겁니다. I'm willing to save money. 억지로 막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의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I'm willing to save mone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willing to save money.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제 아이디어를 공유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m willing to share my ideas. 사실 아무에게나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내가 공유를 해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I'm willing to share my ideas. share, 입을 모아준 상태에서 sha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공유하다,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My ideas, 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공유할 의사가 있습니다. I'm willing to share my ideas. 덩어리로 2개 외워주시면 돼요. I'm willing to 그 다음에 share my ideas. 다 같이 해볼까요? I'm willing to share my ideas.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열심히 일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나의 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과를 내봐야겠다. I'm willing to work hard. I'm willing to work hard.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저는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꺼이 열심히 일하겠다. 우리 회사의 성공을 위해. I'm willing to work hard. 아마 이렇게 동기부여를 이제 사장님이 잘 시켜줬나 봐요. 그런 경우에는 I'm willing to work hard. I'm willing to work hard.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일곱 번째는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거 하는 게 사실 좀 두려운 것도 있고요. 좀 어떻게 하지라는 순간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생긴 겁니다. I'm willing to try something new. Try something new. 이거 노래 제목도 있는데요. Try, 뭔가를 시도해보는 거죠. Something, 무언가 시도하는데 new,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거.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것들은 뒤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새로운 무언가라고 해서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다. Try something new. Try something new.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의사가 있습니다. I'm willing to try something new. I'm willing to try something new.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규칙적으로 운동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I'm willing to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씁니다. I'm willing to 뭐죠? 뭔가 할 의사가 있다. exercise, 운동하다. regularly, 규칙적으로. 그냥 exercise까지만 해도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운동할 의사가 있어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운동할 의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죠. 정기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regularly, regularly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뒤에 ly 붙은 이런 표현들 많거든요. 위치는 조금 자유롭게 쓰면 되고요. 네, 어떤 이 문장이나 이 동사의 추가 느낌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라고 의미를 더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죠. 다시 해볼게요. I'm willing to exercise regularly. 한 번 더요. I'm willing to exercise regularly. 그렇죠. 아홉 번째는요. 당신의 숙제를 도와줄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바로 가보면요. I'm willing to help you with your homework.
이렇게 되죠. 도와주는 겁니다. help you. Somebody help me.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help me.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너를 도와주는 거니까 help you 뒤에 대상만 바뀌었고요. 어떤 걸 도와주냐면 with your homework. 당신의 숙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with를 사용해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도와주는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help you. 당신을 돕다. help you with your homework. 이 당신의 숙제를 돕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숙제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내가 기꺼이 도와줄게. 안 되겠다. 내가 도움받은 것도 있고 내가 너 숙제하는 거 도와줄게. I'm willing to help you with your homework. 단순히 미래로 도와드릴게요가 아니라 그럴 의사가 있다는 걸 전달해주고 있죠. 뭐 상대방이 괜찮아 됐어라고 하면 뭐 그럼 많은 거고요. 근데 일단 내 의사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기꺼이 보내겠습니다. 네,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또 가족과 한 번 해고 친구들이랑 논다고 바쁘거나 자기 애인이랑 논다고 바쁜 친구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밥을 먹거나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꺼이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I'm willing to spend time with my family. 저의 가족과 아주 기꺼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시간이나 돈 같은 걸 쓸 용의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겠죠. 혹은 뭐 일 중독이신 분들은요,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혹은 일 중독이 아니더라도 요즘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려면 진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 쉬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진짜 가족과 보낼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의 자투리 시간, 너무 소중한 내 자투리 시간 자야 되는데 이 시간을 가족과 함께 기꺼이 한번 보내보겠다 라고 하면 I'm willing to spend time with my family. I'm willing to spend time with my family.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 가족과 보낸 시간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랑 많이 놀아주지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았었는데 이제 그 삶의 무게가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이제 약간 휴식을 통해서 좀 재충전해야지 이제 다시 한번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어린애들이 와서 막 제잘제잘하면 물론 귀엽긴 하지만 좀 피곤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의사 기꺼이 보내겠습니다. I'm willing to spend time with my family. 이렇게 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단순히 문장을 외운다가 아니고 그 상황을 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숙제 드리도록 할게요. 숙제라기보다는 간단한 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할 의사가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건데요. 팍 떠오르신가요? 네, 그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댓글 보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강의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고 내가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패턴이 아주 내가 쓸 수 있는 완벽한 내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